13일 오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는데요. 이때 조두순이 사는 집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또 뭐 난동을 피웠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4일 신문들은 이런 난동에 대해서 조금 도가 지나친 난동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좀 함께 보시죠. 우선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뒷짐지고 허리 숙인 조두순, 안산집엔 200명 몰려 항의. 보통 이렇게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뭐 거세해라, 죽어라, 호송차 올라가 발 구르는 이 시민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나서 유튜버들이 이틀간 15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 어떤 식으로 좀 유튜브에서 방송이 됐냐라고 이제 14일에 신문들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유튜버들이 150명에 이르고 경찰이 약 100명이 배치돼서 소란이 이어졌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날 오전 9시까지 주민 신고가 약 70건이 접수됐다. 굉장히 많은 주민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집 주변에 조롱하는 시민단체, 방송하는 유튜버, 항의하는 주민들까지 엉켜 소동이 빚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두순이 탄 관용차가 이제 관찰소를 떠나려고 하자 3명이 달려들어 차량 유리창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 입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쓰면서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거주지를 조금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문들이 조두순 출소 이후에 이런 소란을 다뤘어요. 가볍게 다룬 보도들도 한번 쭉쭉 살펴볼게요. 세계일보 8면입니다. 조두순 온 것도 끔찍한데 유튜버들 소란에 주민들만 고통. 비슷한 이야기고요. 동아일보 14면 피해자 가족 조두순 반성한다며 안산 안 왔어야 기사. 이 기사도 그 아까 조선일보 기사와 같이 이제 어떤 시민이 이제 조두순 채운 차량에 발기질 하는 거 이런 거를 사진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문들이 좀 비슷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고역을 치른 건 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9면도 비슷했습니다. 제목은 조두순 집 앞 공포와 분노 사이입니다. 12년 만에 출소를 했고 평화 깨진 안산이라면서 이제 유튜버들이 어떤 식의 일들을 했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고요. 조 씨가 재범을 저지를까 두려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도 신면에 이 기사를 다뤘는데요.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조두순 출소 이후에 이 유튜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조두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제 주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물론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이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잖아요. 거기에다가 12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범죄에 비해서 짧은 형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분노가 몰리는 것들인데요. 조금 문제는 이러한 분노들과 달리 이 분노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신면 기사를 보시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떤 유튜버는 조두순 집 앞 현장 중계 등의 제목을 내걸고 현장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 몇 명 넘으면 조두순 집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구독과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 9면에는 조두순 조회수 열 올리는 유튜버들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너무 소동을 많이 벌여가지고 입건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거 침입 미수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이나 실제로 경찰관이 막 계란이나 이런 것을 맞는 사진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를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런 되게 극악한 성폭력, 그리고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한 명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하기보다는 이제 구조를 바꾸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집중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팔면은 아예 조두순 응징 분노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이 분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 상업적인 이용에 대해 약간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뭐냐면요. 경향신문 8면에서 다뤘는데요. 지난 12일에 조두순 얼굴 그림을 그린 후드를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좀 도를 넘었다. 실제로 조 씨 얼굴만 봐도 힘들 피해자는 생각도 안 하나? 라는 누리꾼의 지적이 따르자 해당 업체는 상품 판매글을 내린 후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4면에 조두순 출소의 불안 증폭, 다시 떠오른 보호수용법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시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지만 이제 상업적 이용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왔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돌아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를 관리할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자감독보호관찰관이요. 한국에는 1인당 13명을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1인당 9명, 스웨덴은 1인당 5명 수준이다. 그리고 보호수용제 도입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보호수용제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가 출소 후에 국가관리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한 상황이죠.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초고위험군 성범죄자에 한해 보호수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들이 흉악범과 거리두는 사회 안정장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12면에 흉악범과의 공존 준비 안 된 한국 사회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사실 흉악범과의 공존이 준비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지만요. 요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의 분노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유튜버 행태는 정말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 이 분노와 상업적 형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정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분노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런 성범죄자들,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일보가 말한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것과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